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한 1시간 정도 같이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저희가 설문조사,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 같이 이제 통계 분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습보다는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줄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적은 부분이라도 같이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둔 로그인 방법으로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렇게 로그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제 화면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로그인하고 같이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 로그인하실 수 있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에 한번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랑 패스워드는 제가 유레카의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서 이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이에요.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상시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도 제 교육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9월 둘째 주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영상을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놓쳤다라고 해서 거기서 가만히 멈춰 계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신 부분을 보내드리는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교육 마치고 나서 한 번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마쳤다라고 하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났다 하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레카로 넘어가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볼 내용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설문조사 응답 받으셨을 때 원자료화 시키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와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이번에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사전사후 분석 진행하시는 분 있으시면 해당하는 내용, 네, 계시면 제가 오늘 그 사전사후 분석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신 경우에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셨다면 작성하셨던 설문조사에 직접 다시 들어가신 다음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설문조사에 직접 들어가신 다음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지금 제가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보안적으로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각각의 설문조사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접속해 있던 쿠키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따로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에 보이는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해서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빈도표 오른쪽으로 보이는 통계 분석하기 또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시고 나서 분석 결과를 저장하실 때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이 저장이 가능한 통계 분석 3.0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이 되시고요. 여기에 보이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독립T, 그리고 사전 사후 분석할 때 사용하시는 대응 표본 T 검정,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값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빈도 분석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실 문항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내려주셔도 괜찮고 또는 하나 클릭하신 상태로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문항들을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문항 1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1번을 아래에 있는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막대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로만 한번 지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분석할 자료를 선택 변수에 내려주시고 그래프 종류까지 선택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한글 파일로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분석 결과가 그대로 동일하게 한글 파일로도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이나 추가적인 편집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은 그래프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집은 하실 수가 없고 그래프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보고서만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닫아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하기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연령대가 너무 높다거나 또는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종이 설문지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받으셨을 때 종이 설문조사로 자료를 받으셨을 때
원자료화 시키는 방법, 엑셀 파일 원자료화 시키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해보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작성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저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종이로 낸 설문조사, 종이로 설문 응답을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쌓여있는 설문조사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다음 설문조사는 2번,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설문조사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이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해 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모든 문항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번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성별은 1번이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반대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 성별부터 쭉 다 입력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번부터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성별만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다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입력했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문항만 1번 설문조사부터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모두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어,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 엑셀 파일로 원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설문조사를 제작하셨다면, 원자료를 작성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의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한번 2번 설문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래 칸들은 한번 임의로 채워볼 거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시고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또는 빈칸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봤던 통계 분석하는 이스 3.0 페이지로 동일하게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입력한 모든 문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추가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자료 만드는 걸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우리 아까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통합 파일이 새로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통합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우리 사전조사 원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은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었지만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도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을 매칭시켜 줬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사전과 사후의 응답자 매칭이 안 된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선생님들께서 하신 수업이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실제적인 현상은 나타나지만 통계 분석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사전과 사후에 값에 크게 차이가 없다. 사전이나 사후나 비슷하다.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기존 수업 방식이나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반드시 매칭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이 학생이 2학년 1번 학생의 응답을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한 응답을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사후에 대한 응답값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을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이 학생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으로 와서 사후조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2학년 1번 학생의 응답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를 만드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이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응답자 매칭까지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새로 합친 파일을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파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고, 이번에는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동일해요. 이제 한 가지 차이만 있다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던 오프라인 자료를 엑셀 파일, 원자료화 시키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방금 설명드렸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 파일을 열어주시고,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린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총 3번의 분석을 따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시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이따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값들,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시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입니다.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알맞은 변수의 형태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세적으로 나누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우리는 크게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도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예시가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어떤 선생님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지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1.5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별에서 중성 또는 또 다른 성별을 표시를 하시려면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5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 전체 응답자에 남자는 몇 명 있고 여학생은 몇 명 있는지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가 있겠죠. 우린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우리 학교의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로 사용하는 만족도 문항이나 선호도 문항에서 사용하는 5점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3점, 5점, 7점, 10점 상관없이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실 것 같아서 동일한 문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이고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시게 되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하는 문항이 먼저 척도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종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이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할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셨는데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자마자 이 분석 사용할 수
수 있다 없다 정도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경우 이따가 남겨드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했을 때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고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분석, 빈도 분석과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다 보니까 사전사후 분석인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이 전체 응답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몇 명이 응답했고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빈도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는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 한 가지만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분석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왼쪽 통계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막대나 원그래프, 없어도 괜찮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들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와 오른쪽에는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을 빼놓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체 응답이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은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항별 보기, 보기에 대한 사례수와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별과 학교급 저는 두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값들을 더 활용을 하신다면 아래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 사용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혹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제가 진행하다 보면 점점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네.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채팅창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빠르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은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인할 분석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평균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저희 쪽으로 선생님 제가 평균 점수 구해야 되는데 평균 점수 구하는 메뉴가 없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평균 점수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20대 3.0까지 넘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 점수 구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리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이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안내드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관측치 또는 빈도 또는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관측치, 빈도, 자료수 이렇게 총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측치와 그리고 기술 통계량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나 표준 편차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만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쭉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선생님께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3.8점 정도 평균이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료의 값들을 대표해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인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값의 70% 정도, 약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쭉 자료가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자료가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분포가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은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면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앞서 확인했던 분석 결과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전체에 대한 응답값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한 응답값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작성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중에 3점과 4점 사이 중에 그 중에서도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하시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신다면 만족에 가깝게, 그래도 나는 만족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보통 이상이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한 가지는 한 번 기준을 정하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3인데 만족에 가깝다.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8이 넘어가는 모든 자료는 만족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 T 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 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자료 만들 때도 안내를 드렸었죠. 사전과 사후,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응답이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문항 조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사전 사후 분석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가 변경이 되어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예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최소한 문항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 부분은 앞서서 한번 진행해 봤었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분석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2스텝 3점역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 사전 사후 분석을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총 3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대응 표본 T 검정, 우리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그리고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빈도, 자료수, 관측치, 개수, 맞죠? 빈도, 자료수, 관측치, 수, 이 3가지는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대응 표본 통계 상자는 모두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활용을 해 주셔도 괜찮고, 활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 확률, p-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이 0.05는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p-value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정해주는 이 0.05의 수치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오류까지 우리가 유의하다고 할 거냐, 얼마 정도 오류까지 우리가 허용해 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오류 최대 수준에 대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우리가 더 적게 나올 확률이라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이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유의 확률, p-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인 유의 수준보다 작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종종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가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에 또는 동일한 모집단 안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 똑같이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결과 또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온 분석 결과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예요. 이거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려면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는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때는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은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전과 사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보니까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려주는 유의 확률, 이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종 이제 선생님들 보고서 검토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이 자료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하다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0.8점 향상된 건 그냥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값이 우연히 나온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구나 이 부분을 쉽게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보고서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또 선생님들께서 하신 이 수업도 선생님께서 하신 이 분석도 다시 한번 뽐내주시면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하신 수업이 이렇게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다라는 것도 한번 뽐내주시면서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조금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 종료하시기 전에
제가 채팅창에 수업 만족도 조사 한 가지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 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되는 이메일과 또 연락처를 작성을 해두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시는 부분 또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긴 시간이었죠.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질문사항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셨다면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녹화만 잠깐 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